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2일 7월의 4주차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펼쳐지는 토요경마입니다. 예. 출전 두수도 뭐 다음 주가 또 한 주 끝나고 나면 과천 경마장이 휴장으로 돌입을 하는데 이번 달은 5주 경마로 치러지다 보니까 토요 경마 뭐 몇 개 경주에서는 출전 두수가 좀 적죠. 하지만은 좀 까다로운 경주가 다수 짜여져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강 팀장님께서 좀 각오의 말씀 하나 경마팬들께. 예, 이번 경주 오늘 하루 토요 경마가 무엇보다 승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 마방에서 또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임하는 마방이 있는 반면 또 의외로 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마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상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리 또 강연님께서 서두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 주가 이제 월말 경주고 다음 주 서울 경마를 끝으로 한 주간의 서울 휴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경주를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날씨가 워낙 덥죠. 사람도 지치는데 말이라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상태를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현장 상태까지 또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토요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특급 승부처 4경주가 특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아주 자신있게 때려먹는 메인 승부처는 9경주, 4경주, 9경주가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 강백호는 전반부 5경주와 8경주 이렇게 2개 경주 배당을 노려서 집중적으로 때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토요경마에서 강 팀장이 풀어보는 집중 분석 코너 7경주 강백호의 3경주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전개와 마필의 능력까지 설명을 드릴 만큼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7월 22일 토요경마 1경주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200m 12마리 마필 2세 마필들이라 우승상금이 3,400만원, 즉 4등급 정도에 준하는 우승상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아마도 총력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2번 매니터보라는 마필, 혈통적 값어치가 높은 매니피 혈통의 2번 매니터보는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을 크게 안 드려도 레이스 전개 또 직전에 보여준 데뷔전의 첫 입상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거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회원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 역량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만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차피 다른 마필들도 1200m를 뛰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매니터보의 상대 마필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정동지존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곽에 밀려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최고의 기수죠. 안토니오 기수의 힘있는 기승술, 거기에 19조 곽영효 마방이 정말로 어려운 마방입니다.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최근 2개월 동안 상금이 3,600만원, 이게 자기 수입이 아니라 총 벌어들인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좀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11번 정동지전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우리 강연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상금이 4등급 상금, 1착 상금이 3,420만 원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11번 정동지전. 주행심 사실 좋은 걸음 보였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마방 승부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서 관심권으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정동지존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고요. 자, 강백호는 10번 이천쌀, 이천군청, 이천시청 소속 마필인데 아마도 올해 초에 이천시청에서 말을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2번 뛰어보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퇴사를 시켰고, 요거 하나 싹수 있는 놈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37조에서. 자, 빅투아르라는 기수가 이번 주부터 용번 기수로 기승을 하는데 프랑스 기수고 30살에 한 600번 정도를 탔는데 주로 호주라든지 홍콩 그런 쪽에서 말을 탄 것 같은데 과연 한국 주로를 한국의 경마를 얼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훈련 상태 또 주행주고 검사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뭐 병합훈련까지 의지를 보였는데 자 여기에 오히려 1200m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1000m 단거리보다는 주행조기 검사 때 약간 스타트가 늦은 모습을 봤을 때는 1200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대한마필로는 5번 마스크도 훈련 상태가 좋고요. 송재철이가 뭐 발바꿈도 상당히 부드러운 신의 마필이고 8번 헬세드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체격도 좀 적은 포위평 마필인데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8번 헬세드 훈련 상태는 좋고 뭐 입상 도전권 마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8번 헬세드는 꼭 현장 체중 체크를 필요로 하는 마필은 2번 매니터블을 아마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릴 텐데요. 자 강팀장의 11번 정동지전 강백구의 10번 2000살 자 그 틈새로를 5번 8번 마필까지 잘 참고하셨다가 한번 배팅 마번에 연결을 시켜보시길 바라면서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 충분합니다. 예.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 2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 경주는 국산 6등급에 정말 뭐 그렇게 뚜렷한 강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 또 입상 유무가 가려질 수도 있겠다. 강팀장님께서는 이번 경주 세게 보시는 마필이 있다고요? 예, 9번 샤크 파티죠. 일단 매니피와 서미트 파티 뭐 혈통적 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박태정 기수가 최근에 이제 서서히 예전 모습은 아니지만 또 관록이 올라오고 있고 또 열심히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죠. 승부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일단 편성상 그렇게 특출한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력이나 투지나 패기에서 9번 샤크 파티 분명히 이번 경주는 경쟁력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이경주 힘있는 마필 9번 샤크 파티 중심을 놓고 한번 공략하는 그런 전략 가볍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샤크 파티 설명을 해주셨고 1억 4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 자 강백호는 4번 니레바다 직전 경주 22번을 뛰면서 첫 입상을 할 때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한번 놓고 때렸는데요. 요번에도 뭐 훈련 상태 이상 없고 자 김효정 기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첫 입상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요번에 레이스 전개에 또 유리한 4번 니레바다. 자 요번에 첫 승까지 한번 욕심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고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4번 니레바다 9번 샤크 파티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안쪽에 있는 1번 스페셜 퀸도 뭐 레이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고 다만 실전에서 결정력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번 영락대왕도 순발력은 좋은데 직전에 거의 앞선에 나갔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상당히 기대는 악벽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배당을 내줄 마필 12번 인프 람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상당히 늦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코너를 너무 크게 돌면서 직선주로 총알 같은 추임력 오히려 늘어난 1300m가 유리한 복병권 마필이 되겠고 자 11번 럭키블루도 뭐 11번 뛰면서 단 한 번 못 들어온 마필인데 전개의 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1번 2번 11번 12번까지도 안 될 놈이 없다. 이번 경주는 결승선 통과를 해봐야 대가리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훈련 상태를 끌어올린 9번 샤크 파티를 강 팀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강백호는 2번 니레바다 4번을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토요경마 강백호의 집중 분석 코너 자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토요경마 3경주 강백호와 함께하는 1300m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총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인기마 전력이 조금은 앞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번 경주 입상권 마필들의 레이스 전개와 마필의 능력과 자 훈련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3경주 집중 분석 코너.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즐거운 함성이 직전 30주의 공백 이후 첫 입상을 하면서 자 레이스 전개 또 1번 게이트 2점까지 안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1kg 늘었지만 이번에도 임기현 기수가 직주를 하면서 훈련 상태 이상은 없는 1번 게이트는 즐거운 함성. 자 여기에서 3번 게이트에는 AP 폴라 역시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마지막 결승주로 10m 지점에서 결승선 100m 지점에서 끝걸음이 무뎌졌지만 버티는 전개 속에
자,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자, 5번 게이트는 런어웨이 같은 경우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앞선에 붙었다가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자른 뒤를 보강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이번 경주 초반부터 아마도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천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1300m에 출전을 하고도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은 김용근 기수가 의외로 이 마필도 순발력을 갖춘 마필인데 선두권에 나가지 않으면서 시종 중위권 전개 속에서 입상 실패를 했고 또한 마지막에서 끝걸음 여력은 남아 있었던 자 8번 천하 제왕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9번 벨리문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낼 마필인데요. 일단 문짝이 열리자마자 초반 순발력이 좋은 마필 바로 3번 AP 폴라. 요 녀석이 먼저 선행을 주도를 하겠고 자, 안쪽에 있는 즐거운 함성이라든지 5번 게이트에 있는 런어웨이 일단 3강이 먼저 선두권에 치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번에 훈련자를 바꾸면서 의지를 보인 8번 게이트는 천하제왕 역시도 자, 직전에 약간 늦추진의 아쉬움을 외선에서 빠르게 붙여 나온다라면 자, 1번, 3번, 5번, 8번이 먼저 선두권을 경주를 이끄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3번 게이트에 있는 AP 폴라가 다시 한번 순발력으로 초반부터 밀어붙인다라면 1번 게이트에 있는 즐거운 함성은 직전과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또한 5번 게이트에 있는 런어웨이도 지구력은 좀 부족하지만 스타트 능력 면에서는 3번 게이트에 있는 AP 폴라만큼 발이 빠른 만큼 아마도 3번, 5번, 1번, 자 8번까지 결승선 한 200m 지점까지 레이스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스포트 싸움이 참 상당히 볼만한 경주인데 만약에 3번 게이트에 있는 AP 폴라가 선행 이후에 그대로 버틴다면 3번 마필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3번 마필이 5번 런어웨이와 무리한 선두 경합을 한다면 두 마리 마필 모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득 세력으로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즐거운 함성이 곱게 따라오는 전개에서 선두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번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강백호는 이번 경주의 제일 핵심 마필 8번 천하제왕입니다. 좀 전개상의 불리함은 있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이라. 하지만 신영철 기수의 특유의 강한 채찍 말머리를 해준다면 외곽에서 선두권에 빨리 붙인다면 직선주로에서도 먼저 앞선 마필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 200m의 전방에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외선에 있는 8번 게이트에 있는 천하제왕이 선두권 마필들을 마지막 결승선 한 100m 지점에서 따라잡는다라면은 자, 8번 천하제왕이 제일 먼저 자, 입상 우승 마필로 손색이 없겠고 자, 바로 이어서 3번 게이트에 있는 AP 폴라도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간다라면 그대로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안쪽에 있는 즐거운 함성 역시도 근성을 갖추고 있고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 자, 여기 5번 런어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부지리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레이스 전개가 유리한 만큼 자, 5번 런어웨이까지 한번 노리시길 바라면서 강백호의 최종 막권 전략은 자, 외곽에 있는 8번 천하제왕을 중심으로 안쪽에 3번 AP 폴라, 안쪽에 1번 즐거운 함성, 거기에 5번 게이트에는 런어웨이까지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토요일공마 3경주 집중 분석 코너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출전 두수는 8마리인데 강 팀장님께서 이번 경주 아주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다고 해서 특급 승부처로 공략을 한다고. 자, 현장 승부처 4경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서울 4경주는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푸른 하늘 같은 그런 마필이 이 경주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양상이죠. 제가 승부처로 오전장 가져갔던 그런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초반 선행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선행 다툼에 역습 노릴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도 열려있죠. 전개도 전개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고 또 내용으로 풀어간다면 멋진 한구라짜리 배당까지 특히나 이번 경주는 쌍승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마필이고요. 또 준비도 굉장히 잘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누려도 될 만한 경주 서울 4경주 특급 승부처답게 멋진 적중 기대하시고 많은 응원과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1000m 승부처 인기마 두 마리가 모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집니다. 현장에서 강 팀장의 현장 속보 꼭 청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강백호가 노리고 들어가는 현장 승부처. 빨갱이 저배당은 뒤로 하고 넉넉한 중배당 이상까지 노려 들어가는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새벽 조교를 보면서 눈도장을 찍어놨는데요. 아마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새벽 조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 자, 그런 녀석이 나왔는데 아마도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2번 골드시나 외곽의 11번 대구랑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과 발빠르다고 무조건 1300m를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인기마 인기 4위권까지 모조리 뒤로 하고 자, 아나짜리 새벽 조교시 몰라보게 걸음 변화가 뚜렷한 복병말을 놓고 때리는 만큼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현장에서 강백호 5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강팀장님께서는 이번 경주는 상당히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요. 네,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서 네.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능력 마필인 2번 정한 킹덤이라든가 4번 베스트 10 그리고 11번 머치머니 이 3강 체제가 일단 눈에 띄는 마필들입니다. 내용도 그래요. 이번 정한 킹덤도 굉장히 스피디형 마필답게 준비를 잘했고 또 마방승 부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 또한 4번 베스트 10도 이번 경주 능력 상세가 뚜렷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스피드 살려 선행 출하를 할 예정에 있고요. 11번 머치먼은 직전에 오랜 공백을 뛰어넘어 그 강편성 속에서 멋진 추격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자신감 있는 말물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 6경주가 그렇다 해서 과연 이 세 마리로 끝날 것이냐, 요건 한 번쯤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싶어요. 분명 물음표입니다.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세 마리가 내용은 좋은데 의외로 숨어있는 복병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백호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건데 혹시 조교 때 좋은 마필이 혹시 있지 않았냐, 요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경주에 또 노려볼 3복승까지 연결할 복병호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강현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인기 마필인 2번 정한 킹덤과 4번 베스트 10 11 머치머니 내용은 좋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능력적으로 소폭 앞서 있는 마필 인기마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강백호는 6번 과속돌풍이라는 마필을 한번 짚어드리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예전에는 작년도까지는 1400m까지 거리를 소화했던 마필이고 오랜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5월달부터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 5월달부터 그러니까 직전 경주부터 박태종 기수가 부상해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훈련을 했던 마필이 바로 6번 과속돌풍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애착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소속적 행운누리라는 마필과 병합훈련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틈새를 노려볼 마필 바로 6번 과속돌풍은 분명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3복승 막권까지도 꼭 활용을 하셔야 될 마필이다. 또 배당도 어느 정도 안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과속돌풍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6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 6번 과속돌풍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크게 배팅할 경주는 아닙니다. 인기마 안에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7경주 토요경마 강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주리 1700m로 펼쳐지는 서울 7경주 토요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집중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느린 편성입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승부 의지만에서 앞서 있는 1번 블랙포인트가 게이트 2점 안고 초반 선두권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번 블랙포인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기습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외곽에 8번 히비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초반 선발력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번 블랙포인트가 선입 전개를 택할 경우 8번 히비키가 외선에서
특유의 순발력 살려 선두 공략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 상황은 아마 1번 블랙포인트와 8번 히비키가 가볍게 이끄는 양상, 그 뒤를 인기 마필이죠 6번 정상만세가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초반에는 뭐 강한 말머리보다는 아마 줄서기 양상으로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반 상황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번 블랙포인트와 8번 히비키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6번 정상만세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중반 상황 역시 초반 상황과 마찬가지로 줄서기 양상으로 편안하게 좀 더 느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라스트 그리고 결승선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정상만세는 훈련 상태도 좋고 해보자는 의지도 강하고 직선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훈련 시에 3두 병합 시 가장 앞선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 입상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시고, 상대마 중에서는 8번 히비키 직전 경기 조금 쥐어짜서 입상한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 마필 그래도 직전주 1700 첫 도전에서 나름 선전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다만 외곽에 밀려있다는 점인데요. 1번 블랙포인트가 만에 하나 기습작전으로 맞설 경우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은 1번 블랙포인트를 좀 안고 가시는 전략, 요거 나쁘지 않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자, 4번 인디캣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은 조금 멍청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부족하고 힘으로만 뛰는 마필이라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데, 요게 새벽 훈련 시 변화가 감지됐고 또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한 템포만 빠르게 올라오는데 뭐 예를 들어 3차권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복병 마필로는 4번 인디캣까지, 그래서 서울 토요 7경주 1700이기 때문에 더더욱 뚝심에서 앞서 있는 6번 정상만세의 우승 가능성, 요걸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상대 마필 중에선 배당을 떠나 8번 히비키를 입상 1순위 후보로, 그리고 승부지강한 1번 블랙포인트를 입상 2순위 후보로 공략하시고, 3복승 도전 마필은 4번 인디캣이라는 점, 6번, 8번, 1번, 4번, 6, 8, 1, 4 이런 순으로 아마 결승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700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자, 7경주 자세히 설명 들으셨죠? 자, 현장에서 한번 강 팀장의 추천 마필 자세히 체크하셨다가 배팅 마번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경주거리 1700m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마 5번 금태풍이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안쪽에 2번 신기파랑은 게이트 2점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레이스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 자, 특별한 질병 없이 외부 휴양 이후 돌아온 3번 마중물은 조교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안에서 쉽게 끝날 수도 있어 보이지만은 저는 경마라는 것이 뭐 맨날 빨갱이 배당만 들어오겠습니까? 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8마리 중에서 새벽 훈련이 제일 좋은 마필이 하나 있는데, 아주 요번에는 마필이 스스로 물고 뛰려 했고 직전엔 채찍을 대도 말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엔 자동입니다. 완전히 오토매틱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 자, 인기마의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 인기마에 살짝 밀려있는 새벽조교 추천말을 놓고 한번 멋진 중배당으로 때리는 8경주 현장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9경주는 토요경마 아주 자신있게 붙어보는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메인 승부처인 만큼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또 적중의 적중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메인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고요.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인기마라고 해서 그게 결코 우승마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안 좋은 인기마가 특히나 서울 9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옥석을 충분히 가리셔야 되고요. 또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서울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싱싱하고 내용 좋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마필, 그 마필 위주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멋진 승부 준비했고요. 메인 승부처답게 철저히 준비한 만큼 멋진 작품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구경주 내용도 좋은 마필, 나쁜 마필 다수가 섞여 있는 접전 경주, 자신 있게 메인으로 때리는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인 만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토요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경주거리 1200 국산 3등급 마필, 최근에 3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는 6번 태우의 날개를 비롯해서 나머지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 6번 태우의 날개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요. 제가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강 팀장님, 이 6번 태우의 날개가 1200m 한 번도 안 뛰어봤거든요. 그렇죠. 자, 또 안쪽에 1번 라우나모스, 5번 꿈깨라, 4번 오픈뱅크 이런 발빠른 마필이 많은데 이게 과연 1200m 정말, 최근에 뛰었을 때는 뭐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그렇죠. 이끌고 나갔는데 이번엔 초반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요거 좀 현장 상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강 의원님하고. 물론 보이는 액면은 화려합니다.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엄청난 스피드, 뭐 뜨끌려는 습성도 강하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암쪽에 1번 라우나모스도 스피드 엄청 빠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5번 꿈깨라도 아직까지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행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과연 6번 태우의 날개가 가볍게 1000m처럼 가볍게 넘어설 것이냐?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합을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물론 태우의 날개를 그렇다고 자르고 가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승부지가 워낙에 강하고 나중에 훈련 상태야 우리 강 의원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만은 분명 6번 태우의 날개의 능력 상승세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경합에 무너질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안 세력으로 저는 이번 프라임 골드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이 최근 굉장히 마체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근성도 생겼고요. 그동안은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겁이 많고 모래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엔 그런 적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입형 마필로 완전히 자리매김에 성공을 했죠. 거기에 가장 대한민국 기수 중 가장 성실한 기수하면 저는 단언컨대 바로 조재로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타죠. 매경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파이팅 넘치는 기승술까지 바로 이번 프라임 골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프라임 골드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지만 게이트 있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강백호는 4번 오픈뱅크 참 요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참 훈련 상태가 좋으면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조금 불안 요소가 보이면 또 갖다 밀고 믿어 못 믿어 사실 좀 불안 요소도 있고요. 자, 이번엔 부담 중량도 늘어났지만 정정희 기수가 직전 경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 발빠른 마필과 선두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는데 직전에 경험도 있고 이번엔 또 직전보다는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오픈뱅커 자,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정정희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한 만큼 4번 오픈뱅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대한 마필들도 고만고만합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OJ 명답도 최근에 걸음의 정체를 또 보이고 있고 또 그렇지만은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저 부담 중량이 좀 높지만 8번 라이징 퓨처도 훈련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 이런 마필들이 자, 입상권 도전으로 치열하게 접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제일 경주의 포인트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번 태우의 날개가 과연 늘어난 1200m를 승급전에 과연 바로 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경주거리 1400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 승급전에 나서는 1번 금화발리오스 2번 어나더 스마트 1 자, 거기에 외곽에 있는 7번 데일시나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 팀장님께서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이번 경주는 일단 내용도 내용인데 전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너무 인기마로 맹신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호시탐탐 길을 노려왔던 마필 중에 6번 강성 대국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잉그란디어 자마 중에서 가장 그래도 두각을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다리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마체 상태가 안 좋고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휴양도 자주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출주 간격으로 돌아왔고 또 이혁 기수가 유달리 마지막 경주 강하거든요. 또 승부지가 또 1400을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외선에서 참고 한 발 쓴다면 의외로 인기 마필대에 혀를 찌를 수 있고 이거 뭐 3창만 꽂아줘도 배당 마필이니까요. 부담 없이 삼복승까지 연결하시는 그런 전략을 노려보시라고 6번 강성대고 복병맞이만 관심권으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강성대고 자 출전 마필들 중에서 1400m의 제일 안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 6번 강성대국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에 문제의 마필은 바로 7번 대일신화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레이팅 점수가 77점인데 이 창만 해도 이번 경주 승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최근 2연승 가도의 걸음. 자 그런데 이 마필을 제가 월요일날 조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박상우가 직전에 여유있게 우승을 시킨 마필을 왜 형철이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점을 캐션마크를 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이 그동안에 제가 복귀를 봤을 때는 안쪽에 갇히면은 못 뜁니다. 유난히 안쪽 게이트 즉 자기가 뛰는 진행 속도 방향에서 왼쪽 방향에 마필들이 있으면은 안 뛰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데일신화가 과연 어떤 경주를 발휘할 것이냐. 이것도 현장 상태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마필의 훈련 상태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빼는 마필은 아닌데 과연 승급 전에 1400m 어느 시점 무빙을 할 것이냐 추입을 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 마필이 되겠고 자 저는 이번 어나더 스마트 원이라는 마필 직전 11번에서 외곽에서 빠른 선입 이번에 조재로 기수가 직전 경주에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아주 성실한 기수입니다. 제가도 뭐 조교를 꾸준히 봐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실전에서도 자 2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부담 중량 줄었고 승급 전에 이른 편성에서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훈련 상태 좋고 일단 문짝이 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고 자 그렇다면 2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현장에서도 많이 좋아진 4번 매니뮤직 뭐 3번 체이싱 달러서도 약간 마체는 좀 무거운 듯하지만 김태훈 기수가 뭐 직접 훈련을 시킨 만큼 뭐 최선을 다해볼 마필이다. 아마도 뭐 현장에서는 2번 7번 과연 저 배당을 때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하시고 자 한번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팀장의 6번 강성대고 강백호의 2번 어나더 스마트 원. 자 현장에서 7번 대일신화는 꼭 현장 상태를 파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당히 날씨가 덥겠죠? 예, 이게 변수예요. 상당히 날씨가 체중 체크 뭐 현장에서 보면은 말들이 막 아주 예시장에서 보면 막 땀을 뚝뚝뚝 뭐 그냥 흐르는데 체중 체크도 잘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방송 추천 마필들 잘 설명 들으셨죠? 잘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자 강팀장의 특급 승부처가 4경주 메인 승부처가 9경주 4경주 9경주는 꼭 바쁘시더라도 현장에서 강팀장의 승부 경주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강백호 역시도 58경주 철저히 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동참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경마팬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드릴 말씀은 있으신가요? 저는 꼭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 의원님하고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같이 브리핑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많은 거를 나누고 그러고 들어오는 건데 이 녹음실에 그런데 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훈련 때 너무너무 기복을 많이 보이는 마필이 있어서 정말로 이번 경주는 정말 쉽게 봤던 큰 코 다칠 것 같다고 아주 한탄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 왜 드리냐면 자신이 없냐 그럼 강백호 너 자신 없어 이게 아니라 그만큼 현장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배팅 전에 꼭 ARS를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그러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현장 체크, 활기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예시장 상태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그렇게 조교를 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퍼질 것 같아서 예전에는 뭐 심장마비도 걸려가지고 조교 때 죽고 그런 마필도 있었는데 자 이번 주도 기복이 심한 그런 훈련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한 이후에 현장에서 다시 경마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추천 마필들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현장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법만 가지고 경마팬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